세 번째 비정형 데이터 분석 리뷰로 트랜스포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랜스포머에서는 이전 시간에 다뤘던 단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어텐션과 그 조합이 이루는 맥락을 아주 딥한 뉴럴넷 학습 과정을 통해 나타내는데 그 구조를 단순하게 구성해서 병렬 처리를 통해 아주 빠른 속도로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딥하지만 빠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과 다르게 이제 RNN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장 혹은 문서를 입력으로 받아서 딥한 구조의 뉴럴넷 인코더를 이제 수차례 이렇게 받아서 반복해서 통과시킨 뒤 그 결과를 어텐션 이론과 유사하게 마찬가지로 여러 겹의 디코더에 뿌려져 다시 통과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전체적인 구조도에 대한 그림인데 시퀀스 투 시퀀스처럼 이제 단어를 순차적으로 입력해서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단어 사이의 관계만 반영해서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뉴럴넷에 집어넣기 때문에 아웃풋 결과물은 단어의 순서가 완전히 파괴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단어의 벡터에 순서에 대한 정보를 더해 넣는 것입니다. 트랜스포머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인베딩을 워투백과 같은 이제 인베딩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변형된 그 단어를 표현하는 인베딩 벡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인베딩 벡터에는 이제 왕, 여왕과 같이 관계가 같은 단어 사이의 관계는 잘 표현이 되어 있지만 당연하게도 이제 경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단어가 문장의 어느 위치에서 사용될지에 대한 정보까지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이제 단어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인베딩 벡터와 동일한 길이의 벡터로 만들어서 이제 위치에 대한 포지셔널 인코딩 벡터를 만들어서 이제 더해서 새로운 인베딩 벡터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위치 인코딩은 인코딩 이후에도 단어 사이의 관계가 마찬가지로 잘 파악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문장 속 단어의 거리가 멀수록 인코딩 벡터 사이에 노름 등 기준으로 측정한 거리가 멀어야 잘 표현된 벡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표는 실제 트랜스포머를 수행했을 때 나오는 인코딩 벡터 예시입니다. 한 문장에 x1부터 x10까지 단어가 순서대로 있을 때 이에 대해서 생성된 인코딩 벡터들끼리의 거리를 10x10 매트릭스로 표현을 한 것인데 이 예시처럼 이제 첫 번째 단어와 마지막 단어가 거리가 제일 멀고 이런 관계가 이제 대략적으로라도 잘 형성이 되어야지 잘 피팅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조도에서 그 윗부분에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 윗부분에 해당하는 인코더 중에서도 이제 먼저 수행하는 어텐션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인풋으로 단어에 대한 임패딩 벡터를 넣으면은 이제 어텐션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를 파악해서 새로운 Z 벡터를 이제 개수가 똑같이 아웃풋으로 내보내고 이 벡터들을 다시 인풋으로 해서 어텐션 없이 하나당 하나로 대응되는 뉴럴넷 구조를 다시 통과를 시켜서 이제 한 인코더에 대한 결과를 냅니다. 그럼 이런 인코더를 여러 겹을 쌓아서 이걸 n번 반복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이 피드 포워드 과정에 있는 뉴럴 네트워크들은 W 개수들이 한 번에 다 이제 학습이 되고 다른 단어라고 할지라도 모든 피드 포워드와 셀프 어텐션 뉴럴넷들은 구조를 아예 동일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그 병렬 처리에 있어서 훨씬
유리한 구조를 갖습니다. 어텐션 작업은 이제 그림과 같이 하나의 단어가 다른 단어와의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 이거를 반영해서 새로운 벡터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시퀀스 투 시퀀스 방법에서는 모든 문장에 대한 어텐션 값을 하나의 함수로 고정시켜 작업을 수행했었는데, 트랜스포머에서는 가주어 등과 같은 보다 복잡한 문장에서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텐션 과정 동안 최대한 딥하게 가져갑니다. 이제 그림에 나타난 쿼리, 키, 밸류라는 세 가지 벡터를 이용해 어텐션을 구현하게 되는데, 간략하게 쿼리는 이제 저희가 관계를 찾으려 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벡터고, 이제 키는 쿼리와 이제 합쳐졌을 때 그 단어와의 관계가 나타나도록 구성되어 있는 벡터고, 이제 value는 이제 본연의 그 value 그 자체를 뜻합니다. 이제 모든 단어에 대해서 각각 쿼리, 키, value가 다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it에 대한 셀프 어텐션 아웃풋을 산출하고 싶으면은 it에 해당하는 쿼리 벡터를 먼저 뽑은 다음에 이제 그것을 다른 모든 단어의 키 벡터와 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요 관계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고, 이 관계를 다시 value와 곱을 해서 이제 높은 관계를 갖는 value 벡터가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그런 구조를 갖도록 이제 아웃풋을 산출하게 됩니다. 각각의 단어에 대한 쿼리 키 value를 이제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WQ, WK, WV를 이제 단어 개수와 동일하게 피팅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한 번만 수행하게 되면은 결과가 이제 유동적이고 수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이제 복잡한 정보를 다 담을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벡터를 만든 후 이제 그것을 컨케이트 시켜서 다시 원래 벡터 크기로 전환시키는 과정까지 이제 이런 과정을 더해주게 됩니다. 이 과정을 왜 하는지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 모델로 쳤을 때 요 여러 번 반복 수행하는 것은 노드의 개수를 늘리는 것과 같고, 인코딩을 여러 겹 수행시키는 것은 히든 레이어의 수를 늘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상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개념인 셀프 어텐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